네, 사업하시는 분들 절세법으로 이 세무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절세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이하나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란우산 공제 이거 할만한 건가요? 노란우산 공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절세 플랜 중에 하나세요. 네. 이제 노란우산 공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소상공인 공제라고도 하는데요. 네. 자영업자들 네. 위해서 이제 그 저축도 되면서 소득 공제까지 되는 상품으로 네.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네. 그 생긴 제도인데요. 네. 실제로 운영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들의 퇴직금이다. 뭐 저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아무 관계 없고요. 그렇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계가 있고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되는 거죠. 아니요. 임대사업은 안 네,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이 원래 됐는데요. 네. 임대소득자들한테는 이제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네, 제한을 했군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좀 혜택이 크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네. 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소득공제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소득 구간별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1억 이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300, 그리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500만 원이 전체 다 되는 부분들은 보통 최고 16.5%까지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뭐 100만 원 미만 정도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4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에는 300만 원까지인데 거기서 최고 세율 구간이 38.5%니까 그거는 한 12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시겠죠. 그리고 1억 원 초과인 부분은 소득공제 200만 원 한도. 근데 최대 저희가 지금 세율이 최 49.5%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저축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장점은 아무래도 이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다 어려워지셔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게 압류된다 하더라도 이 노란우산 공제 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율도 한 2% 정도 되시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매달 이제 붙는 부금, 적금처럼 붙는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그 2% 정도 이율 정도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뭐 이게 이제 돈을 맡기기 때문에요. 이게 돈이 묶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퇴직할 때 찾는 겁니까? 네, 맞아요. 폐업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주들은 폐업을 하면은 이제 그 사업가는 이제 안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돈이 묶인다고 해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실제로 부금도 똑같이 이제 뭐 보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약 환급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었던 부금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 이자가 3%가 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묶여서 당장 내가 돈을 빼고 싶어도 원금 손실 가능성 때문에 못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출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치 보험 상품에서도 그 돈 필요하면 그 맞아요. 약관 대출 받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 그런 제도가 있네요. 야, 좋습니다. 소득공제도 받고 예금도 하는. 네. 예. 자, 그러면 이거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대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폐업을 하지 않고 이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못 내서 1년 동안 연체가 되면 계약이 강제 종료가 되세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이 어려워지면 신경 못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혹시 만약에 못 내게 되더라도 최저로 그 금액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입금액을 낮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불입금을 낮춰가지고 이 단점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또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세라는 걸로 과세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소득공제 받았던 만큼 어느 정도 추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찾는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찾는 과정에서는 네. 실제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도 해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자 소득세 같은 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자. 네. 이자 소득세는 뭐 크지는 않으실 거라서 네. 아마 그래도 이자 소득세는 조금 부담하시겠죠. 예. 법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근로자는 이제 모두 안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법인 대표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프리랜서 분들도 되세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도 내가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거를 제출을 같이 하시면은 가능하고 내가 부금을 얼마 부을지 매달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아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부담되시는데 많이 이제 부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시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연간 500만 원 한도면은 한 달에 40만 원까지는 부금을 적립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또 많이 넣으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뭐 한 달에 15만 원 뭐에서 뭐 20만 원 선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